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로운 안식처처럼 보였던 집이 한 여성이 자신의 재산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도둑은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바로 자신의 집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범인과 대결하기로 결정했을 때 남편은 그녀를 지원하는 대신 사형 집행인이 되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결하신 내 어머니에게 감히 질문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레이버린토즈 메이터노즈 채널에서 여러분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족 사랑의 정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탐욕, 뒤틀린 충성심의 음모에 대비하세요. 엘레나는 그녀의 가장 큰 악몽이 유산으로 위장되어 올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만 레알, 네, 잘못 읽은 것이 아닙니다. 700만 레알은 3년 동안 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은 손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일생을 바친 할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도착한 선물은 법에 따라 그녀에게만 속한 자산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남편 드미트리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질부 예비품을 남겨두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집세를 내고 지친 부부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기로 결정했을 때 트렁크를 열어야 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바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월급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8,000를 버는 건설 회사의 관리자였습니다. 회계사인 그녀는 $5를 벌고 있다. 엘레나가 탁자 위에 쪽지를 펼쳤을 때 드미트리의 눈은 눈구멍에서 거의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다 얼마예요?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폐를 훑어보며 물었다. $700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집을 살 수 있어요. 이어진 침묵은 뜻밖의 제안으로 깨졌다. 우리 엄마에게 보여주자. 엄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함께 본 적이 없다. 엘레나는 저항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부를 자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드미트리는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교사로 일생을 바쳐 빵 부스러기를 벌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액수는 보게 해주세요. 시어머니인 스베틀라나 이고로브나는 본 것뿐만 아니라 시선으로 그 메모를 삼켰습니다. 그는 마치 유물인 것처럼 꾸러미를 들고 세고 다시 말했고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빛났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까지 이 돈을 다 어디에 보관할 건가요? 그는 계산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물었다. 집의 옷장 뒤에 숨겨진 금고에 있어요. 엘레나는 자신의 예방조치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위험하지 않나요? 은행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구매는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돈을 옮길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스베틀라나 이고로브나는 의심스러운 빈도로 그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국을 가져왔어, 빨래하러 왔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등 불안한 패턴이 숨어있는 변명들. 그는 항상 부부의 침실에 침입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먼지를 털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엘레나는 금고의 은신처 근처에서 한 번 이상 그녀를 붙잡았고 항상 그녀의 혀끝에는 드미트리의 양말 찾기, 커튼 조정지라는 정당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불씨는 강박관념으로 변했습니다. 엘레나는 금고를 확인했는데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쳐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훨씬 더 불길한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스베트라너 이거로프너가 그들의 일상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시간, 돌아오는 시간, 이웃에게 예비 열쇠가 있는지 여부. 어느 날 그는 무심코 결세 사본을 갖고 있는 게 어때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디미니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요청을 이행했습니다. 엘레나는 항의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우 언제나 그렇듯이요. 그에게 스베틀라나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이자 모범적인 교육자였으며 거의 성자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녀에게 질문하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았습니다. 엘레나가 자신의 의심을 감히 말하자 드미트리는 얼굴을 비웃었습니다. 망상증, 사랑. 우리 엄마? 존경받는 선생님.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나 엘레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에 라이터 크기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금고를 직접 겨냥했다. 3일 동안 녹음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베틀라나는 와서 청소하고 요리를 했지만 식물을 돌보기 위해 방을 엿볼 뿐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이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까지 말이죠. 그녀는 직장에서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2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은 비어 있어야 하는데 현관에 익숙한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엘레나는 방에서 뭔가 긁히거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스베틀라나 이고로브나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금고는 활짝 열려 있었고 커다란 가방에는 돈뭉치가 들어 있었다. 다른 것들은 이미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 일찍 왔군요. 그녀는 메모를 챙기는 것을 멈추지 않은 채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금고는 농담입니다. 누구나 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금고에 보관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요. 엘레나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스베틀라나는 오만하게 일어서며 반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이 아파트를 사러 가면 모든 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이것이 우리 돈입니다. 그리고 드미트리의 어머니로서 나에게는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엘레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전상속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쓸모가 없었다. 스베틀라나는 항상 허점을 발견했고 항상 비난을 받았습니다. 드미트리를 기다려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출구를 막았다. 해결할 일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수백만 달러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돈을 가지고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엘레나는 그녀 앞에 몸을 숙이며 소리쳤다. 내 길에서 비켜라. 스베틀라나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도둑질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는 싸움을 벌였다. 더 강한 스베틀라나는 가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레나는 그를 막았다. 투표용지가 바닥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때 드미트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스베틀라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블라우스를 조정하고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는 미쳤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훔쳤다고 비난했다. 마치 내가 내 돈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드미트리는 혼란스러워하며 경멸하는 표정으로 엘레나를 바라보는 동안 시어머니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이겼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연극적인 몸짓으로 옷을 다듬었고 드미트리에게는 어머니의 반대가 가득한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나를 맹수처럼 공격했습니다. 그는 불평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작된 분노로 떨렸다. 나는 단지 당신의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나를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레나는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고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것을 잡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뛰어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 열쇠를 줬어요. 드미트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레나, 엄마 말이 맞아요. 그 금고는 안전하지 않아요. 엄마 집에 독일제 금고가 있어요. 침입이 불가능해요. 엘레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숨겨져 있는 카메라를 가리켰다.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하지만 드미트리는 장치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턱은 긴장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염탐해? 엄마가 범죄자인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해? 어떻게 감히? 나는 우리 돈을 보호하고 있어요. 엘레나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녀는 상속 재산이 개인 재산이라는 점에 대해 논쟁을 벌였지만 그의 분노에 휩싸여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성인이신 우리 어머니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소리치며 엘레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그녀를 너무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구부리고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굴욕을 맛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욕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엘레나는 무릎을 꿇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쪽지를 모아 결단력 있는 몸짓으로 금고에 돌려보냈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밀어냈다. 이 돈은 내 거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내일 자물쇠를 바꾸십시오. 아니면 짐을 싸서 떠나세요. 우리 엄마를 못 믿으면 나도 못 믿잖아요. 다음 날 엘레나는 위협의 첫 번째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곧바로 은행으로 가서 각 루블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일을 보냈다. 스베틀라나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마치 계획이 잘못된 것처럼 방문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이 이어지자 남편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혼하자 이 질문이 아니라 문장이었다. 어머니를 무례하게 대하는 여자와는 못 살아요. 엘레나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대신 도둑을 변호하기로 선택한 날부터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빨랐다. 분할할 중요한 자산은 없었고 카메라 녹화 덕분에 엘레나의 변호사가 엘레나의 소유임을 입증한 상속 재산만 있었습니다. 디미니는 그중 일부를 청구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은 분명했습니다. 그 돈은 결혼 전에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호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 엘레나는 예상치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는 고급 동네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샀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급여를 받으며 다국적 기업의 회계 책임자로 취직했다. 반면 드미트리는 뒤늦은 후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는 전화를 걸어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며 실수를 이해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이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운명의 아이러니가 그의 집문을 두드렸다. 한 경찰관이 폭탄 같은 소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스베트라너 이거리어프너는 자신이 일했던 학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사기 문서 위조, 보고서에 부풀려진 금액, 개인 계좌로 전용된 공금. 손실액은 300만 루블을 초과했습니다. 감독은 깜짝 감사를 받은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스베틀라나는 젊은 동료를 비난하려 했으나 필적 전문성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엘레나에게 결혼식 중에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장한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미트리가 보기를 거부했던 것과 같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스베틀라나가 금고에 손을 얹고 지폐 묶음을 지갑으로 옮기는 이미지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험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훔친 금액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데 더해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돈은 호화로운 개조, 값비싼 가구 구입, 해변 휴양지에서의 휴가에 사용되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노숙자가 되어 낡은 코무날카의 작은 방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월급은 간신히 살아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집행유예는 그녀의 머리 위에 놓인 칼이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녀는 진짜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에 직업 전망이 전혀 없어 학교에서 해고된 스베틀라나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엘레나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절박한 드미트리는 전처의 사무실에 나타나 용서를 구했다. 제가 틀렸어요. 당신의 말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눈이 부어올라 인정했다. 이제야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겠다. 그러나 엘레나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아닙니다. 그녀를 땅바닥에 밀고 거짓말쟁이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그 남자는 그녀의 동정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고 날카로운 잔이요로 우리와의 재접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재정적 도움을 주장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세요. 약값이 필요해요. 빚이 있어요. 엘레나는 그에게 5만 루블을 주었습니다. 친절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년 후 스베틀라나는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를 저축하기 위해 일과 병원을 병행하며 일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엘레나를 찾았다. 이번에도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치려던 날도 그 여자 때문에 겪었던 굴욕도 잊지 않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살아남았지만 부분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고 왼손은 쓸모가 없었다. 드미트리는 간병인을 고용하지만 비용 때문에 영영수렁에 빠진다. 그 사이에 엘레나의 삶은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심으로 그녀를 대했던 친절한 외과의사 이고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혼 후 3년 만에 결혼했다. 그들은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회계법인을 열었고 그 회사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가족은 도시 외곽의 넓은 집에 살았고 아이들은 사립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때때로 디민니가 전화했습니다. 그는 빚에 대해 끊임없는 보살핌을 요구하는 어머니에 대해 그를 사로잡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여자도 아픈 엄마와 그런 과거를 가진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고백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그는 스베틀라나의 장례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레나는 10만 루블을 이체하고 다시는 그녀를 찾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미트리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때때로 엘레나는 시어머니를 금고에 손으로 잡았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자유로워진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배신하고 충성심보다 자존심을 선택한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녀에게 옆자리를 구걸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700만 루블은 저주가 아니었지만 인생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낸 것 때문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모든 거짓 미소와 모든 공허한 약속 뒤에 있는 부패가 드러났습니다. 돈은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엘레나가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삶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존중이 협상 카드가 아니고 애정이 조건에 따라 오지 않는 고디였습니다. 한때 너무 거만했던 디민니와 스베트라너 이거레 브너는 뒤로 기어가서 돈과 용서와 두 번째 기회를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이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미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게 치유되어 기억조차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이 견뎌온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이 생겼습니다. 함정으로 가득 찬 미래가 아니라 그가 만든 미래. 그리고 처음으로 후회 없이 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어떤 전투는 비명이나 복수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침묵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